2013년 9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리딩의 세 번째 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130번까지 10문항을 다룰 예정이고요. 최근에 그 토익의 추세를 보면 121번부터 130번 사이에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래는 그 뒷번호, 즉 31번부터 40번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집중 배치가 됐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또 중간에 이렇게 21번부터 30번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바로 12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very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every는 형용사인데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반드시 단수명사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every는 모든의 뜻이 아니라 뉘앙스가 매 하나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명사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동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명사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every는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only도 마찬가지로 부사지요. even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 두 단어는 부사이기 때문에 또한 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each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입니다. every와 each는 똑같은 뜻이죠. 물론 뉘앙스는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얘는 각 하나하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each 다음에도 단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지만 each는 대명사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manager level employees 있잖아요. 자, of 다음에 걸리는 명사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원들 중 각각이 바로 certified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정답이 D번이 되겠고요. 평상시에도 every와 each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드렸지만 자, 유료 강의 안에서도 항상 every와 each는 품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풀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직원들, 회사에 20명의 매니저 레벨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 중에서 매 한 명마다 라고 하려면 everyone, everybody가 지금 와야 자, 지금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every는 형용사로밖에 안 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정답 마무리 됐고요. 하나만 추가로 알려드리면 e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주로 이제 부사로 많이 쓰지만 even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 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even이 부사로 쓰이게 되면 강조 부사이기 때문에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자, 혹은 뭐뭐조차 하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형용사나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자, 균등한 그런 뜻이에요. 둘로 딱 잘랐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균등한 혹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평평한의 뜻이 있습니다. 자, 동사로는 당연히 평평하다의 그런 뜻이 있죠. 평평하게 하다의 타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사가 뭐다? 자, 바로 형용사 even의 부사는 evenly, 균등하게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evenly라고 하는 부사와 even이라는 부사도 기억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또 자, 플러스 알파로 자,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리면 부사로 only와 even이 쓰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 아이들은 전 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부사는 다른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잖아요. 자, 그런데 even과 only는 모든 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명사도 때로는 수식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even a child can understand music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조차도 자,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문이 되는 거예요. even a child. 됐나요? 자, 그래서 그때는 부사기 때문에 어순이 어디예요? 어와 child 사이에 들어가면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사와 명사 앞쪽으로 부사가 튀어나와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even과 only는 전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니까 요물 되겠습니다. 기억을 여러분들 잘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레벨의 20명 직원 중 각각 모두가 자, 바로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바로 CPR, 자, 심폐소생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due to가 나와 있네요. 새로운 안전 관련 기준, 표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certify라고 하는 단어는 참고로 somebody를 목적으로 취하면 그 사람을 인증하다의 뜻도 있지만 대절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certify that 이렇게 되면 that 이하의 사실을 인증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something을 인증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somebody, something, 대절 이렇게 다양하게 목적어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21번 문제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22번이고요. 22번은 형용사 어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현재의 최신의 자, eventful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원래 어떤 사건이잖아요. 자, fall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다사다난한, 파란만장한. 혹은 그 eventful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uneventful decision이라고 하면 중대한 결정의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사다난하거나 파란만장한의 뜻도 있지만 중요한의 뜻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닥 그렇게 정답으로 자주 제시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 나오는 그런 뜻이죠. 물론 following은 전치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무엇 무엇의 뒤이어 시간적으로 무엇 무엇 이후에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뒤따라 나오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ollowing examples 이렇게 얘기하면 뒤따라 나오는 사례들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occupied는 점유된 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to get the most blank information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예요? 바로 scheduled performances. 자, 지금 그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는 자, 그런 공연들이거든요. 공연들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여러분들 A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석을 좀 더 해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두 개가 지금 A and B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이것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죠. 가장 현재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티켓 가격과 자, 그 다음에 공연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웹사이트를 이곳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2번 문제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자,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다르죠? 명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고 또다시 명사가 보입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보니까 그 주어 자체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설치하는 거죠. thermostats가 뭔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가능케 했다 이런 얘기죠. 자, 누가 뭐 하는 걸 가능케 했을까요? household, 그러니까 개별 가정 하나하나가 자, to 이하하도록 가능케 했다. 자, to 다음에 여러분들 use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목적어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부정사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겠어요? 굳이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간다면 수식어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를 수식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정답을 여러분들이 B에다가 쓰셔야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123번은 정답을 B번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동사 다음에 그 굳이 따지면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니까 얘는 목적 보호거든요. 목적 보호의 부정사 안에 구조와 시스템을 따져서 동사 원형 앞에
부사를 답으로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는 주로 일반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만 굳이 뭐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동사를 소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으니까 자, 부사가 자, 부정사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가는 구조의 문제도 유형도 가끔은 가뭄에 콩나듯이 출제가 되니까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mostats라고 하는 것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 보면 몇 도로 이제 그 온도를 딱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 디지털화가 돼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갖고 썼었어요. 아날로그식으로. 그래서 에어컨 그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중앙 냉방식 있죠. 중앙 난방, 중앙 냉방을 하는 경우에 외국의 집들 같은 경우에는 1층 전체의 온도를 맞춰 놓으면 각 방에 이제 전부 다 온도가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thermostat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therm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온도의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자, thermometer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체온계의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프로그램이 가능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가정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뭐를요? 히팅과 냉방과 난방의 자, 그런 장비들 있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정답 선택부터 자, 내용 확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부정사의 to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굳이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부사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4번 가시고요. 12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가 될 수 있고 의미는 서로 다르죠.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자, 이제는 이 단어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제 도가 터야 되는 거 아니에요? inform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누구누구한테 통지하는데 무엇을 통지하다라고 하면 of나 about가 들어오죠. of 대신에 about가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 something 대신에 명사의 절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구조도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 somebody한테 뭐뭐 하라고 통지하면 이렇게 O형식 구조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who 이하에 inform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자, wait time을 통지하다는 콩글리시라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inform이 나오면 somebody 다음에 자, 그 다음에 of가 나와서 혹은 about가 나와서 somebody한테 wait time을 통지하는 고객들 이렇게 돼야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inform은 뭐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5개 동사를 골라라라고 하면 들어갈 만큼 아주 중요한 동사니까 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뜻만 아시면 안 돼요. 두 번째 require는 요구하다가 되겠죠. wait time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concern은 뭐죠? 누구누구를 염려, 걱정시키다의 뜻이잖아요. 자, 물론 누구누구를 무엇과 관련시키다의 뜻도 있습니다만 자, 또는 A를 B와 관련시키다의 뜻도 있습니다만 주로 걱정시키다의 뜻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걱정시키다의 뜻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encounter는 우연히 맞닥뜨리는 거죠. 그죠? 물론 요거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우연한 맞닥뜨림, 조금 세련된 한자어로 조우라고 하죠. 누구와의 조우, 우연한 만남입니다. 자, 혹은 우연한 접촉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로 쓰였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정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 customers에 걸리는 동사는 누구예요? 자, will receive가 됩니다. 목적어는 누구죠? 쿠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기본은 뭐냐면 고객들이 받을 거예요. 쿠폰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고객일까요? 바로 20% 구매 할인에 대한 쿠폰, 할인을 위한 그런 쿠폰이거든요. 이거를 받는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요? 바로 wait time을 요구하는 고객이에요. 대기 시간을 요구하는 고객입니까? 대기 시간을 요구하는 고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대기 시간을 관련시키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자, 그런 고객들입니다. 근데 그 대기 시간이 얼마예요? longer than 30 minutes. 30분 이상 동안 자, 대기 시간을 갖다가 우연히 자,
맞닥뜨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그 고객들이 자 20% 할인 구매권을 할인 쿠폰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문맥상 적절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D번에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ncounter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만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우연히 만날 때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뉘앙스, 단어의 느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서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이하에 또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바로 여기에는 대시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가 이미 있는데 여기 동사가 또 나올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지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locate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위치를 잡다기 때문에 이전의 뜻이에요. 자,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타동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로 이전하다의 뜻과 무엇을 어디로 이전시키다의 뜻이 둘 다 있거든요. 이 단어에는. 그런데 자, 그 부분을 잘 모른다선 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BPP의 수동 다음에 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 main lab이라고 하는 자, 실험실을 어디로 바로 자, Norfolk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시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비동사 이하에 얼마든지 보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자, 수동의 구조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보호는 여기 나와도 되는 건가요? 바로 it는 뭐죠? 바로 앞쪽에 나오는 회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약회사가 relocation이 될 것이다. 말 돼요? 제약회사가 어떻게 이전이 됩니까? 제약회사는 이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B 플러스 ing에 relocating이 오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이제 동사를 구성하는 것이겠죠. will be 플러스 ing는 단순한 미래 동사가 아니라 미래의 진행형 동사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에 목적어가 붙은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해설은 끝났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tech이라고 하는 pharmaceuticals 제약회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회사가 이전을 할 것이다. 실험실을 어디로? 자, 이곳으로. 자, 이곳은 어디죠? 버지니아에 있는 곳이고요. 언제까지요? By the end of the year.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relocate라고 하는 단어의 자타동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자,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서 목적어 동반이 돼 있으니까 수동이 안 된다 해서 잘 지워내시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실 수 있는 자, 그런 차원의 문제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5번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셨어요. 자, 또 5개가 끝났으니까 자, 화면에 전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기지개 한번 쭉 켜시고요. 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126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쭉 이어서 지금 3강째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신가요? 자, 그러시다면 다음 달부터는 좀 나누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루에 1강 정도씩 해서 5일에 걸쳐서 리스닝 1강, 리딩 1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청을 하신다면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에게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뭐 점수대가 높으신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문제만 찾아서 해설을 이제 들으시면 하루 안에도 충분히 독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자, 가능하면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하루에 다 보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126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유명하다. 자, 누구든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뜻은 똑같습니다만 although는 접속사, despite은 전치사죠. neither는 자, 품사가 다양하죠. 형용사, 대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도 있죠.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부사로 쓰이게 되면 긍정문에 쓰이지만 또한 역시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neither 자체가 not either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부정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어도 또한 뭐뭐하지 않는다인데 동사는 긍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형용사나 대명사로 사용되게 되면 자, 둘 중에 하나의 그런 뜻이고요. 자 neither가 접속사로 쓰이면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여기까지 부사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의 꼴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명사와 결합이 되려면 전치사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고요. 따라서 자 C번과 A번은 애시당초부터 소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A번에 오답을 쓰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품사를 잘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는 둘 다 불완전한 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뜻이 똑같다라고 하면 외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품사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although 다음에 이렇게 명사만 오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낌 없으니까 잘 살릴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잘 살리시려면 자, 품사를 꼭 외워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as냐? 자, 전치사 as냐? 전치사 despite냐? 전치사 as냐에 자, 지금 대립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as는 전치사로 사용되면 딱 뜻이 두 가지 아니에요? 자격의 의미가 있을 때 뭐뭐로서, 자, 그 다음에 양태일 때는 뭐뭐처럼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이미 접속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정받았으니까 지금 전치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오는 게 맞을까요? 자, 바로 forced recall. forced는 강요된 거잖아요. 그래서 강요된 회수가 되겠습니다. recall은 제품을 회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발적 회수를 했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된 자발적 회수예요. 뭐 때문에? 바로 malfunction이는 오작동의 스타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작동되는 그런 스타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요되는 자 그런 리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자동차 있죠? SUV가 되겠네요. 자, 그 SUV는 어떻게 됩니까? outsold. 동사에 out이 붙으면 뭐라 그랬죠? 자, 뭐뭐를 능가하여 이런 뜻이라 그랬죠? 경쟁자의 그런 어떤 제품을 능가하여 더 팔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됐어요? 이런 리콜이 있었으면 차가 안 팔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팔렸다기 때문에 자, 문맥상 적절한 전치사는 as가 아니라 despite가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26번의 정답은 B번으로 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7번 가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의미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바로 be published는 출판되었다의 개념인데 sales 팀이 뭐가 출판됩니까? 이거는 책이 주어가 돼야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발간되다, 출판되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explain 같은 단어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죠? explain은 자, 수요의 개념이 있지만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밖에 못 쓰죠. 자, something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다로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inform도 해봤고 provide도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 속에서 다뤄드렸습니다만 아주 패턴을 조심해야 되는 동사예요. 따라서 explain이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하면 뭐부터 기억나야 돼요? something이 설명됐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팀이 설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여러분들 잘 매번 강조드리지만 brief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하다의 뜻인데 요거는 somebody한테 something에 대해서 브리핑하다. 뉘앙스이기 때문에 somebody가 브리핑을 받았다. 됐죠? 설명받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explain은 그런 어감이 없습니다. something이 설명됐다기 때문에 sales 팀은 절대로 자, 답이 될 수가 없답니다. A와 C를 소거하시면 자, 나머지는 B, D인데요. 이러면 자, 얘도 이제 버릴 수 있죠. progress는요. 타동사의 용례가 일부 있습니다만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어디로 앞으로 나아가다, 진척되다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사예요. 뭔 놈의 수동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학생들은 정답을 focus에다 잘 썼을 거예요. focus는 자동사로도 쓰죠? focus on A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다. 자, 타동사로 쓰면 어떻죠? focus A on B. 자, 보통 A 자리에는 somebody가 많이 오는데요. 누군가를 어디에 집중시키다의 뜻이죠. 자, 이렇고 focus는 당연히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은 그래서
자,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자, 주어를 보고 두 개를 날렸어요. 수동태 안 되니까 D를 날렸어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B번에다 답을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 시간과 발품을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팔아봅시다. near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near라고 하는 단어 동사도 된다는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영어는 어순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as 이하의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동사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용된 위치에 따라서 품사 결정합니다. 어디에? 4분기에 자, 그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혹은 4분기에 접근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좀 더 적절한 번역은 때문에가 좋겠습니다. 4분기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sales 팀은 어떻습니까? on 이하에 자, 지금 집중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동사 focus on과 be focused on은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로 focus를 쓰는 것이나 타동사를 수동태로 쓰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바로 미링은 충족시키라고요. 자, 올해 연말에 매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세일스 팀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7번의 정답은 B로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지금 A와 C를 잘 버리고 자, D번은 혹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 이것 하는 것에 그죠? 진척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소설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BPP는 분명히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일단 타동사를 취하는 동사만 수동이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뭐이 되려면.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가 뭐뭐가 되려면 progressed는 BPP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느낌이죠. 다음으로 가시면 8번이고요. 자, 8번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는 지금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are 다음에 복수의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쪽에는 자, 허접되기 해석하지 않는 부사가 있습니다. 약속된 표현이죠. there are가 나오게 되면 뒤에 주어가 나오고 이때는 비동사가 있다의 뜻이잖아요. several 보는 순간 이하에는 복수명사가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이건 복합명사가 오는 게 맞기 때문에 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소모적 논쟁이에요. 복합명사는 누구? 복수는 B번밖에 없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sever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도 눈만 뻐끔뻐끔하고 답을 못 찾는다면 자,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자, several, some, 자, 그다음에 many 이런 단어들은 수량을 나타낼 때 숫자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게 되면 복수명사밖에 못 오는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 B번으로 정했고요.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takes off. 어떻게 되죠? 이륙하기 전에. 자, 뭐가 있습니까? 몇몇 안전과 관련된 점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검들은 어떻게 되죠? must be performed. 이행되어야만 하는 자, 그럼 몇몇 안전 관련 점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129번 가겠습니다. 129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명사이고 의미가 다르죠. 조금 좀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자, capability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agreement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 뜻도 있고 동의서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동의서의 뜻일 때는 계약서의 뜻으로도 자, 꽤 많이 번역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qualification은 자격 요건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institute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기관, 협회의 뜻이죠. 자, 이 단어는 기관과 기관 혹은 협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명사로서. 자, 근데 가끔 이 단어가 동사로도 나와요, 토익에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뭔가를 도입하다, introduce의 개념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part 7에 자, 지문을 보다가 institute이 나왔는데 동사 자리에서 해석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개 다 명사라고 봤을 때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냐의 문제고요. 자, 랩탑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동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기관 협회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to 이하로부터 수식받고 있어요. 자, 링크는 연결되는 것이죠.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with 이하와. 휴대전화나 다른 그런 어떤 전자장비들 있죠? 이것과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그런 성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9번의 선택지 명사 중에서는 자, 지금 문맥상 적절한 것은 A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선택지 구성 자체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휘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저는 답으로 여러분들 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리라 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129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130번 갈게요. 자, 이 문장은 A, B, C, D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문제네요, 구조가.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이하에는 지금 뭐가 와 있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가 여기 나온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where 이하는 뭘까요? 그리고 선택지 중에는 명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near는 자, 이미 아까 전에 봤지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전치사로도 쓰지만 자,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근처의 근처에서. 그래서 항상 자, nearly, 거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nearly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함께 잘 외워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품사가 들어가더라도 명사는 안 되는 거예요. beside도 뭐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고 얘도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 돼야 되죠? 명사절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전체가 명사 취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므로 where가 맞고요. 자,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where 앞에는 the place라고 하는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그걸 볼 수 있으면.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라저의 새로운 집이 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just minutes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부터 수분 정도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바로 그녀가 예전에 살았던 the plac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e place where she previously lived 라고 하는 곳에서 자, from 다음에 the place가 지금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30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 수 있었지만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 명사의 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아셨어도 자, 저것은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었고 특히 자,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where 앞에는 the place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자, 통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세 번째 강 강의도 저희는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 안에서도 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셨겠죠? 자,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께 흡수되고 소화되어서 저희가 이 강의를 제작하고 매달 만들어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살려주실 수 있다면 전하태우 선생님으로서는 정말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자, 세 번째 강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4강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